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리콘밸리 은행 SBB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발생을 했고 파장은 뭘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BB, 우리가 뭐 사실 한국 사람이 많이 보던 기업은 아니죠. 만약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다면 알 수 있는 은행이지만 우리가 한국에 있으니까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인데 이 회사가 무려 44시간 만에 엄청 빨리죠. 파산했습니다. 파산했단 말은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큰 파산. 규모로 놓고 보면 자산 기준 놓고 봤을 때 2천억 달러 정도니까 아마 2008년도에 JP 모간 체이스의 회사 워싱턴 뮤추얼 같은 경우가 당시 한 3천억 정도에서 파산한 사건 이후로 거의 두 번째로 금액으로 보면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 파산했고 원래는 이렇게 빨리 될 건 아니었는데 뭐 44시간 만에 파산했다고 해요. 원래 21억 불 정도 자금을 좀 조달하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돼서 그냥 이 SBB의 모 회사가 바로 파산한 그림으로 갔고 요거 이슈 때문에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갔고 옐런 재무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차근차근 한 살펴보면 총 자산 규모는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2천억 정도 되고 미국 자산 규모 기준으로 한 16번째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근데 2천억이 이제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미국의 JP 모간 회사가 있죠. 4대 금융회사가 미국의 JP 모간 체이스, 시티은행,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JP 모간 체이스는 거의 자산 규모가 22년도 기준으로 이거 10배 정도 된다고 해요. 2천억 2천억 다음인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은 2만억 2조 달러입니까? 예, 그렇게 큰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JP 모간 체이스에 대하면 한 10분의 1 정도의 사이즈고 규모로 놓고 보면 그래도 2천억 달러 정도가 파산한 거니까 아까 이 워싱턴 뮤추얼이 대략 3천억 정도였으니까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몇 개 짚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주 고객은 대부분이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IB, 뭐 기업 금융이라든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또 사모펀드라든지 또 프라이빗 뱅킹 같은 쪽으로 주로 비즈니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테크 기업들 우리가 말하면 기술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의료 벤처 기업들의 44% 정도가 실제적으로 SBB가 자금을 제공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놓고 보면 미국 지금 테크주라든지 의료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게 법정 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로 돌려놨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 추가적인 대출이라든지 자금 같은 경우 여기 보면 IB라고 이야기하죠. 인베스트 뱅크라든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뭐 사모펀드라든지 프라이빗 브로커리지, 프라이빗 뱅킹 이런 데를 멈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지금 고금리 기조에서 금리를 올리는 구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크주나 의료 벤처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조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를 생각하게 되면 코스닥 기업들 생각해도 되죠. 아직 기술력은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돈이 캐시카우가 그리 원만하지 않은 회사들. 그래서 주 고객이 아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인데 실제적으로 이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또 고금리 이후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자금을 좀 인출을 요청하게 되면 현금이 부족하니까 인출하는데 현금 인출 상태에서 또 SBB 같은 경우는 자금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은행에서 돈이 빠지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은행에는 돈이 없으니까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SBB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자산의 절반 이상이 미국 국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밑에서부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역대급으로 빨리 올렸죠. 다음 달도 올린다고 하고 금리를 올렸단 말은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금리와 가격은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자산의 절반 정도를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미국 국채가 할인이 된 겁니다.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헐값에 처분하려고 했어요. 처분하려고 했는데 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사가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뱅크런도 커버할 수 없고 본의 아니게 이제 파산한 정책을 갖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파월 재무장관도 이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 다른 걸 조금 보도록 하게 되면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까 제가 여기서
이 기업들 주로 테크주하고 오히려 벤처기업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런 관점에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바로 그냥 미국의 SBB의 이 파산 때문에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죠. 뭐고? 바이오테크 기업들.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자금질이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생각하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바이오 또 임상 기업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쇼크웨이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가도 그래서 최근 이 이슈가 나올 때 미국의 중소형주로 구성된 널셀 2000 지수의 변동성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의료라든지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고스란히 노출이 됐고 가장 노출이 많이 된 건 아무래도 미국의 금융회사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S&P 은행업종 지수를 봤는데 이번 그 SB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은행업종 지수가 한 350에 있다가 300으로 무려 14%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글자 좀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일 만에 S&P 금융지수죠. 거의 14.3%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JP모간 체이스나 아까 말한 시티어나 웰스파고나 대형 은행사들은 상관없었다고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는 거죠. 그럼 왜 아까 처음 말한 대로 뭐 갑자기 이 사태가 많이 시장에서 많은 레터들이 SBB 사태는 뭐 그래도 옛날에 2008년쯤 리만 사태 때로 꺼지 않을 거야. 이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아까 자산 규모는 JP모건 체이스의 10분의 1 정도고 16번째긴 한데 사실 중소형 은행사들은 돈세 이런 비슷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염려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 리만급으로 대형으로 안 보는 이유는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나온 이후에 미국 금융회사들이 어느 정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타이트하게 뭐 예를 들어서 직업 준비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현재까지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대형 은행사 쪽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소형 은행사 금융회사들의 약간 불안정한 시스템 자체를 한번 노출시킨 제도가 됐다. 일단 여기까지만 좀 보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더 이어서 하면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조금 복습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어떤 초과, 그러니까, 아까 SBB가 말하는 거죠. 예. SBB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미국 국채에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이 남는 걸 가장 안전하다 미국 국채를 사둔 겁니다. 그때는 왜 샀는지는 다음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졌겠죠. 자, 여기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 나갈 때는 미리 코로나 이전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코로나 이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한 2%, 3% 전후에 안정적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금리가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을 많이 산 겁니다. 채권을 많이 사놨는데 아이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끝난 건 아니지만은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은 폭락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미국 연준이 다시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이 이슈는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야 이러다가 이건 SBB에 끝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은 상황이 생기지 말란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미국 연준이 이번 SBB 사태 때문에 갑자기 그러면 김축하는 속도를 늦추느냐 그럴 같지는 않다는 것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SBB는 SBB고 그래서 좀 복잡을 하더라도 요거 영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제금융센터의 보도 자료를 같이 보겠는데 일단은 고금리 때문에 SBB는 파산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고금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뱅크런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뱅크런 사태가 있는 상태에서 책복 갖고 있는 자산이 미국 국채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니 책 국채 금리는 떨어져 버리고 가격은 그러니까 뱅크런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파산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러한 현상 자체는 당연히 비슷하게 구조적으로 취약한 일부 소형은행들 또는 벤처캐피탈들도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고 일단 미국 정부 당국의 빠른 조치와 이런 이슈 때문에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좀 지배적입니다만은 어쨌든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쭉쭉쭉쭉쭉 돌아서 정리하게 되면 제가 아까 조금 간단히 보다가 좀 많은 내용이긴 한데
결정적으로 이번 SBB 사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시장에 대해서 금융 자체의 반응은 상당히 시니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바이오테크주도 많이 빠지고 S&P 금융주도 많이 빠지고 또 미국 증시 러셀 이슈도 많이 빠집니다만 연장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하지만 중소형 은행주들은 여전히 조금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또 여긴 좀 빠져 있는데 이거는 상년도 하반기에 있던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이후에 일정 부분에 숨어있던 복병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는 중소형 테크 기업에 국한된 이슈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 과연 이것 자체가 연준의 긴축 강화 쉽게 말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데 대해서 어떤 트리거가 될까? 금리를 올리지 못할 정도로 트리거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선을 좀 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연준은 물가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 이런 거에 대해서 촉각을 두면서 계속 그들의 생각을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 수업에서 살펴볼 이 SBB 사태에 따른 정치 영향력은 아마 제 판단으로 미국의 금융회사, 미국의 테크회사, 미국의 바이오회사에 일정 부분 부담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크게 가기보다는 여전히 연준의 긴축 스탠스와 속도에 좌우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내용을 정리해 봤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